네, 풀이 시작할게요. 풀이할 문제는 총 16문제입니다. 먼저 807번입니다. 자, BC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점 P가 지금 이 BC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AP라는 이 선분도 사실상 변동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전체 각도가 75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부 각도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값의 최소를 구하래요. 근데 이 값을 보면은 sin CAP는 이만큼, 요 각도에 대한 sin 값이고, 자 여기죠. 그 다음에 CP라는 길이는 이 길이에요. 이렇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분모 분자가 다 P의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움직이고 이 각도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값의 최소가 되는 상황은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네, 그러므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삼각형인 APC라는 삼각형에서 이 값 대신에 딱 사인 법칙의 일부 형태잖아요. 다른 걸 바꿔서 그 값의 최소가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가 되겠느냐? 알고 있는 길이나 각도가 하나라도 있는 쪽이 좋으니까, 또는 이제 뭐 알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고정되는 것들, 그게 바로 이 AC의 길이가 될 거예요. 이만큼의 길이. 네, AC의 길이는 적어도 고정이 되는 거니까 사인 법칙 중에 이쪽을 이용한다면 이 마주보는 각도, 여기 자 사인 각 A PC분의 그 다음에 AC 길이, 네, 이렇게 바꿔줘서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는 이 분자가 지금 고정이니까, 분자 고정이니까 분모 입장에서는 최대가 돼야 되고, APC라는 각도에 대해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각은 이렇게 P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각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각도가 계속 줄어들죠. 예각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언제 그러면은 각도가 최대가 되느냐? 어차피 이제 이 정도의 각은 지금 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본다면 사인이 2분의 파일 때, 90도일 때 사인 값은 1이다. 그 값이 최대라는 거를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아, 그래서 이제 90도가 되려면 P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점이 P로 설정이 돼야겠죠. 네, 이런 상태니까 이 값에서 분모는 그럼 1이 되는 거고, 이 값은 그냥 AC랑 같게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AC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내각을 75도, 60도 이렇게 특수각과 관련되어 있는 걸 줬을 때는 지금처럼 수선을 내렸을 때 30도, 45도, 90도, 45도 전부 다 길이가 나와서 6루트 3이라는 길 하나만으로도 여기 나오고 또 여기 나오겠죠. 그쵸? 이제 1대 2대 루트 3 또는 뭐 1대 1대 루트 2 이런 길이 이용하면은 금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814번이고요. 자, 이런 류의 그림을 저희 뭐 시단계 문제 포함해서 많이 꽤나 해봤는데, 원주각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알려준 각도들 총 3개가 있는데요. 이 각도뿐만 아니라 원주각 이용해서 전부 다 일단 옮겨놓고 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하잖아요. 여기가 75도라는 것만 체크해줘도 원주각을 통해 총 여기 각도는 90도라는 걸 금방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45도도 제가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겠죠. 요런 각도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또 여기 15도도 여기로 옮겨주게 되면은 여기로 이렇게 60도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구한 추가적인 두 개의 각도 90도랑 60도는 특수각에 해당되기 때문에 뭔가 길이 같은 걸 구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이 문항에서는 BD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BD의 길이. 자, BD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되겠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물어봤던 거를 통해서 그럼 거꾸로 어디를 구해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 했어요. 자, 이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을 보셔야 되는데 이쪽 밑에 쪽은 아마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 각도가 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가주는 게 좋을 거예요. 60도. 자, 물론 여기도 120도가 나오긴 하겠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60도라는 걸 써놔서 그렇지 120도라는 거 당연한데 그냥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BD라는 길을 구하기 위해 sin 60도 알고 있으니까 sin 60분의 BD는 2R로 가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ABD라는 삼각형에서 굳이 볼 필요가 없이 8루트 6이라는 길이가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역시나 이 삼각형의 외접원도 지금 동일한 원이기 때문에 자, 8루트 6과 마주보는 각도까지 전부 다 알아서 sin 90도 분의 8 루트 6은 뭐다? 2R이다 라는 걸 통해 R 값을 구하고, 여기서 구한 R을 동일하게 방금 말했던 이 삼각형에 적용시켜서 sin 60분의 이 내가 원하는 길이 BD는 또 2R이다. 네, 똑같이 풀어주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아니, 상문제지만 언주가 강조를 했었죠. 항상 여기 파트에 직접적으로 개념 파트에 써있질 않지만 이미 다 깔고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823은 크게 어려운 문항이 아닌데 많이 수업 때 질문이 나와서 한 번 더 풀이를 할게요. 자, PQ의 길이를 구하는 문항 역시나
거꾸로 갑니다. PQ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될까? PQ가 포함된 삼각형, 여기 직각이라고 표시가 잘 돼 있는데 살짝 이제 입체이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명시를 좀 해주겠죠.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자, 여기 30도기 때문에 60도가 되어서 여기 특수각. 자, 그래서 이제 PQ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이 PQ가 포함된 삼각형의 길이 중에서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쪽으로 1대 2대 루트 3으로 진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당연히 이 BQ 길이를 구해야겠죠. 왜냐하면 BQ가 밑에 쪽 삼각형의 변이기 때문에 BQ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 사인 45분의 BQ는 자, 사인 법칙이 맞나요? 지금 여기 각도를 하나 표현해 놓을게요.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60도, 45, 75 이렇게 알려주면 나머지 각도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60분의 120도, 120은 사인 45분의 내가 원하는 길이 BQ다. 그래서 구하시고 그 다음 여기를 루트 3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하면은 성립하게 될 겁니다. 네, 30도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용을 하고요. 가끔씩 이렇게 그림이 비슷하게 나와 있으면은 막 그림이 1대1 루트 3 보통 저희는 보통 길이가 어디가 길지를 통해서 금방금방 얘기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입체가 되어 있는 거를 옆으로 살짝 빼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P, Q, B 그래서 여기 30도다 라는 거 표현해주면 여기 루트 3일 때 1이다 라는 게 비율이 잘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계산은 다 직접 해보세요. 자, 다음 파트에서 제가 여기 826번도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도 풀려고 선택하진 않았는데 그 DG, B 이 길이 여기 길이 구하는 것만 설명할게요. 자, 자, 잘 보시면은 이 사인 세타라는 각도를 알려줬어요.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4고2이기 때문에 여기도 4겠고 여기도 2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2의 길이를 구하는 거에서는 이 비삼각형 BC를 보셔야 되는데 길이를 두 개 알고 이 각도만 안다면 여기에 대한 코사인만 안다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이 세타 이쪽을 알려줬는데 90도고 90도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도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파이 빼기 세타다라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럼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때는 간략하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각도 변환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거에서는 그럼 사인 세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세타 범위도 알려줬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코사인 세타 구하시고 루트 1마 사인 제곱 세타겠죠. 그쵸?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구해주면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코사인 값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문제 풀겠습니다. 832번. 자, 각도의 2등분수 나오면 무조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일단 외우시라고 했죠. 그러면 2대 3이니까 그냥 2랑 3을 쓰면 안 되고 문자나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문제는 길이들을 쭉쭉쭉 알려주고 여기도 길이 알려주고 했는데 각도가 실제로 몇이다 알려준 게 하나도 없고 각도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도 안 알려줬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쓸 때 직접적으로 풀기 어렵고 간접 풀이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 각도가 몇인지 몰라도 적어도 같다는 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 자, 이 삼각형에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오른쪽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두 개 다 써줘야 K랑 세타라는 두 문자에 대한 연립방 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왼쪽으로 써보자면 4K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4K 제곱은 100 더하기 96 마이너스 80 루트 6 코사인. 이거 제가 빨리 쓰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 알고 있었으면 그냥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9K 제곱은 225 더하기 96 빼기 120 루트 6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식을 한 개만 작성하면 구할 수가 없을 텐데 두 개니까 그냥 연립해가지고 풀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비리 물어봤으니까 K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K를 구한다는 거는 이제 이쪽이 살려야 되는 거고 이 오른쪽 라인에 여기 상수인데 여기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80 루트 6, 120 루트 6 이 위쪽 식에다가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딱 80 루트 6이 120 루트 6이 되겠죠.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 서로 더하거나 빼주면은 소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요. 자, 이 문제도 세 원의 넓이의 비가 1대 2대 8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원들은 다 닮음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모든 원들은 다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이 비가 1대 2대 8이라는 거는 그 반지름의 길이가 사실상 이 닮은 비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는 거기에다가 루트를 치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다라는 걸 생각해봐도 금방 얘기할 수 있으니까 1대 루트 2대 2루트 2다. 이게 바로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파이 r 제곱하면은 뭐 1이다, 2다, 8이다, 그 다음 파이 붙는 거는 그냥 이제 넓이 b에선 소거가 되는 거니까 1대1의 8이 딱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k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코사인 b를 구하게 될 건데, 이 세 변의 길이를 결국 k를 이렇게 나타내나 아니면 나타내지 않거나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k 값은 소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실제 반지름을 놓고 풀어도 코사인 값이 다르게 나오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1, 2, 2루트 2로 한다면 여기가 1이고 루트 2, 여기 루트 2, 1, 2루트 2, 루트 2 반지름을 이제 두 개씩 더해준 게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1 더하기 루트 2, 1 더하기 2 루트 2, 3 루트 2 이런 식의 길이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 b에 대한 코사인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냥 요거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 잘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계산을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딱히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고, 요 문제들. 자, 848번지 본격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파트로 들어왔어요. 자, 삼각형의 넓이 한번 떠올려 보면 A, B 세타일 때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 해당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변의 길이가 3배다, 이쪽의 길이가 1대 3이다 라는 거를 여기 정보로 쓰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3이라는 걸 뜻하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일정할 테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에만 의존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를 나타낼 건데, 알파랑 베타에 대한 사인 값이 나타내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길이 또 이쪽에서도 요 길이 요걸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넓이는 이게 S1이라고 S2라고 할 텐데, S1 대 S2가 3대 1이다라는 툴을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S1은 2분의 1 곱하기 AB, AC,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이거 대 2분의 1 AC, CD, 사인 베타가 3대 1이니까 여기 3을 곱한 게 이쪽이랑 같겠죠? 비례식을 내항해고 배항해 곱하면. 그래서 날라갈 거 날라가주고 AC도 날라가게 해주면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CD분의 3CD분의 AB다. 근데 문제에선 이거 반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써주면은 3번이 된다는 거 금방 볼 수 있어요. 풀이는 좀 빠르겠지만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참고만 해보시고 직접 써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해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눈으로 훑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제가 푸는 걸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본인의 풀이로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다음 밑에 문제요. 자, 이 문제 수업 때 했는데 역시나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PQ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PQ가 둘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양쪽의 길이 고정 알려졌고 각도도 60도를 알려준 상태에서 이 길이를 물어본다는 거는 당연히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길이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로 놓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렇게 각도 하나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그 넓이비가 뭐에 의존한다라고 했었죠? 길이 비율에 의존한다. 길이 곱에 의존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는 얘네 둘의 길이의 곱인 108 정도의 이제 비율이라면, 그거의 4분의 1인 108의 4분의 1은 이제 27이기 때문에 이 A랑 B를 곱한 게 27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2분의 1 곱하기 길이 사인 세타 전체 넓이, 2분의 1 곱하기 길이 사인 세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 2분의 1 사인 세타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은 동일하니까 그 B에 있어서는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9 곱하기 10이랑 A 곱하기 B가 4대 1이라는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108의 4분의 1인 27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랑 B 값은 P랑 Q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들끼리는 변동이 되겠지만 곱한 값은 27로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x라고 하고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자, 이걸 바로 이용해서 2ab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60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a제곱 더하기 이거 곱하기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27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만큼의 값이 얘랑 동일한데 x가 pq이기 때문에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거는 사실상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본 것 같고 곱한 거 알려줬을 때 최소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산술기하가 돼야겠죠. 이제쯤이면 산술기하가 조금 떠오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만 떠오르지 않아서 항상 틀렸었죠. 그렇죠? 자, 이건데 이거는 이제 2ab가 되니까 54다. 그래서 이 값이 54가 최소니까 거기서 27을 빼준 27의 값이 x제곱 값이 최소겠고 x 값은 그러면 3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다시 들어보면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복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1번도 이제 수업 때 얘기했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다 이렇게 내분한다라는 걸 알려줬어. 3대2, 3대2, 3대2로 알려주고 전체 넓이와 이 가운데 넓이의 비율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전체 넓이와 가운데 비율의 비율을 바로 찾기 어렵고 이렇게 각도를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들의 비율을 찾아서 세 개를 전체에서 빼준 게 나머지다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저희가 이 길이를 그냥 실제 길이로 생각해도 전혀 모방을 다 해서 비율을만 찾는 거니까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비율은 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길이 곱하기 길이, 그러니까 5, 5, 25, 그리고 길이 곱하기 길이 3, 2, 6, 25 대 6이라는 걸 금방 찰 수 있다는 거지. 이 사인 값은 공통이니까 각도가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비율에 있어서는. 전체가 25인데 여기가 6이고 똑같이 계산하면 66 나오니까 여기는 남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작성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좀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모르면 또 되게 헤매게 되는 파트니까. 자, 그리고 853번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두 가지 유형이 그 개념 파트로 앞에 가보면 알겠지만 조금 뭐 하나의 공식으로 추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는 굳이 공식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원주각에 대한 성질, 뭐 중심각에 대한 성질 그런 것만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면 좀 독특하게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BC랑 그 다음에 AC랑 그리고 AB의 호의 길이 알려줬는데 호의 길이의 비는 원주각의 비와 동일하겠죠.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호의 길이의 비는 그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할 텐데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주각에도 비례한다라고 해도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BC가 어디냐 원주각이 여기가 되겠고 이게 3 비율이 3, 그 다음에 AC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게 4, 여기가 5라는 건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이 전체 비율 12 중에서 뭐 ABC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든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냥 하나만 구해봤을 때 뭐 3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45도가 되는 거고 45도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이제 밑에 4를 계산을 해주면은 12분의 4 계산하면 60도가 되고 여기는 나머지 쪽은 이제 75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반지름을 통해서 길이를 또 좀 추가적으로 두 개를 구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는 특수각 쪽으로 이제 가주면은 이제 60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AC 길이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뭐 한번 써보자면 sin 60도분의 2R은 AC다라는 걸 통해 AC 구하시고 비슷하게 또 45도 쪽에 BC를 구하시고 근데 그럼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 사이 각도에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인 값 원래는 75도 구할 수 없으지만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렇죠? 참고로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이제 sin 30 더하기 45도 이렇게 배각 공식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덧셈 정리를 통해서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적분은 이제 3학년 때 이과 선택 과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75도 사인값 알려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길이 사인 75도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사인 75 모르니까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860번입니다. 자, 860번 문항은 사각형 넓이지만 사실상 길이들을 여러 개 알려준 것들을 통해 이렇게 쪼개서 이쪽으로 쪼개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왼쪽 삼각형은 너무나도 쉽게 2분의 1 길이 사인 세타 구하면 되는데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뭔가 부족해요. 그쵸? 45도 2루트 3으로 부족하고 요만큼의 길이를 추가적으로 알거나 또는 뭐 다른 길이를 구하거나 해야겠죠. 근데 너무나도 여기를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테니까 구할 생각을 해볼 건데 이쪽에 있는 길이들을 통해 먼저 AC를 구해주고 얘를 통해 또 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체크를 하시겠고, 그쵸? 왼쪽에서 구하셨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길이를 구하는 것도 또 다른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고 여기 각도 하나 알려줬으니까 x로 놓았을 때 얘의 제곱으로 스타트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무조건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코사인 법칙은. 왜? 이 마주보는 쪽을 모르니까 이거의 제곱으로 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x가 나오겠고, 그럼 2분의 1 길이 사인 세타로 또 구하면 됩니다. 답이 조금 이렇게 계산상으로 더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엄밀하게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수업 때 그 모든 학생들에게 거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 문항인데, 자, 길이를 다 알려줬지만 각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때는 이 내접하는 사각형은 이렇게 AC를 이어주었을 때 이 마주보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쪽의 각도는 파이 빼기 세타여서 양쪽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두 번을 쓴다면 연립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AC라는 길이의 제곱으로 왼쪽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 이제 자, 오른쪽 먼저 쓸게요. 오른쪽 쓰면은 16 더하기 9 빼기 24 코사인 세타다. 자, 그 다음 왼쪽을 쓰면은 AC의 제곱으로 똑같이 가서 1 더하기 4 마이너스 4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쪽 부분을 다 정리해주면은 4 코사인 세타가 되어서 이 위아래 식을 연립해줄 때 이제 서로 빼주거나 더해주면은 이제 AC의 길이가 사라지고, 그냥 빼주도록 할게요. 빼주면 AC 길이가 사라지고 오른쪽에서 코사인 세타만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구했다는 건 사인 세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쪽에 사인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기, 또 이쪽에 사인으로 넓이 구하기로 합을 구해주면 되는 풀이겠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풀어본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를 이어서 양쪽의 코사인 법칙 마주보는 합이 18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어떤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쪽에서 바로 이 문제랑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지금 여기 각을 모르고 이 길이도 이제 2K랑 3K라고 썼으니까 실제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두 줄의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한 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두 개를 같이 쓴 다음에 연립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 번 더 복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2번이랑 한 번 더 같이 풀어보면은 유사하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써드릴게요. 832번과 좀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뭐 한 번 더 풀어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문제를 풀어보는 김에.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B단계 마지막 문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길이 4, 5 두 개 알려준 평행사변형인데 이 사이 각도가 120도다. 저희 이제 대각선을 이루는 각도를 알고 있으면은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 길이들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로 전체 길이를 하지 않고 그냥 그거의 절반씩만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삼각형에서 4랑 5라는 길이를 나타내기 쉬우니까 이만큼만 A로 가고 여기 절반을 또 B라고 해가지고 자, 요쪽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 여기 A고 여기 B니까 한번 두 가지를 작성을 해서 미지수 AB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이제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문제 풀이법은 직접 해보세요. 자, C단계에서 네 문항을 풀어볼게요. 자, 난이도별로 조금 갈게요. 문제 풀이 속도에 따라서. 먼저 87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상황 자체가 지금 저희가 하던 것과 유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조금 해봤던 적이 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제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렇게 내저번이 존재하면은 이 내저번에서 세변의 길이를 A, B, C,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자, 전체 넓이가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뭐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어져서 삼각형 3개로 쪼개면은 이쪽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 또 R이죠. 2분의 1 밑변 높이니까 3개를 더한 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사실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오른쪽 문제에서 이렇게 원이 접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냅두지 말고 매뉴얼이 있어요. 접점을 반드시 중심과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심과 이어주고 나서 이쪽이 수직이다 라는 거, 여기가 수직이고, 자, 여기가 수직이고요. 아, 왜 이래? 아, 이게 바뀌었구나. 자, 이게 수직, 이쪽도 이어주었을 때 여기까지가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점 A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선을 그었으니까 이 중심까지 이렇게 쭉 이어주게 되면은 이것들은 여기 각이 2등분 된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예전에 해본 적이 있죠. 요삼과 고등석 상에서 이 삼각형 완전 합동입니다. 네, 그래서 각도가 같은데 그럼 또다시 2등분선이 나오니까 10대 14다, 5대 7, 그건 이 밑에 쪽 만나는 거랑 같기 때문에 딱 길이가 5랑 7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뭐 이 문제에서 이게 필요가 크게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가 딱히 없겠네요. 네, 반지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반원의 넓이 구하려면 이 반지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전체 삼각형 넓이 딱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떤 거죠? 헤론의 공식이 바로 떠올라야 돼. 평소 같았으면은 막 코사인 법칙을 통해 코사인 구하고 사인 구하고 2분의 1 길이 사인으로 했겠지만 헤론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전체 넓이를 구합니다. 네, 헤론의 공식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까먹었으면 개념 파트 가서 이제 외우고 오시고, 자, 그래서 넓이 전체 넓이를 구한 상태, 헤론의 공식으로 구한 상태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쪽으로 쪼개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로 작용해서 더한다면 약간 요거의 축소 버전이 될 거예요. 요거는 세 종류로 더한 건데 이거는 두 개로 쪼갰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4 더하기 10이다 라는 공식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공식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얘만 모르는 거니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네, 헤론의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내용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부터 갈게요. 자, 이 문항도 원주각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먼저 길이 같은 거 보기 전에 각도부터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 90도라는 거 잘 보이죠? 원점 지납니다. 그럼 여기가 45도가 되고
2랑 4라는 길이를 잘 보시면은 여기 역시나 90도가 되니까 이쪽은 30도, 이쪽은 그 다음 감았었죠? 자,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라는 것도 다 나오게 돼요. 모든 게 특수각이니까 길이도 전부 다 쉽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CD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CD 길이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CD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을 봐야 돼요. 근데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각도가 75도, 왼쪽도 105도니까 그 어느 하나도 특수각이 없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CD라는 길이가 포함이 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각도 이용 못하니까 다른 쪽 봐야지. 그러니까 원주각으로 요놈이 60도다라는 거, 여기가 30도다라는 거 체크를 한다면, 자,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CD 곱하기 사인 30도. 오른쪽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D 곱하기 이제 2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니까 그 두 개를 전체를 더해줄 때 CD라는 길이만 문자로 들어가고 다른 건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을 위아래로 쪼갠다면 얘와 얘의 합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 얘 곱하기 2분의 1 그냥 직각이니까 밑에도 얘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랑 이렇게로 쪼개서 구한다면 그냥 넓이가 나오는데, 똑같은 넓이를 이렇게랑 이렇게를 쪼개서 더한다면은 이 CD라는 길이를 내가 포함한 상태의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CD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색다른 관점이니까 역시나 이제 문제의 어떤 문제풀이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딱 봤을 때 그냥 이제 우리가 개념만 탄탄하게 놓은 상태에서 개념만 돼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개념 문제든 풀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상황들은 문제풀이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로 타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센을 열심히 풀고, 그리고 이제 부교재 또 이제 풀이를 미리 작성을 해놓을 거고요. 이제 프린트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교재 같은 경우도 시간이 난다면 이제 회독을 할 때, 이번에 아마 수열까지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회독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할 때 좀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법밖에 없어요. 근데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그 틀 내에서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모의고사 수능에서 생각하면서 활용 파트가 되니까 충분히 기출 문제로 한번 같이 학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자, 이거 차례대로 갈게요. 자, 문제 평가는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13번 문항이었던 걸 기억을 하고요. 다채롭게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문제를 쭉 풀면서 어떤 식의 사고를 하는지 전부 다 캐치를 하세요. 자, 길이 문제 다 이제 읽었다는 가정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길이가 4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이 각도 코사인 값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그냥 이렇게 수선을 내리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수선 내리셔서 자, 이제 이 왼쪽 직각삼각형에서의 그 코사인 값, 우리가 중학생 학기 때 했던 거 떠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밑변분의 밑변이니까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 나와야지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체는 1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 남은 길이는 4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도 뭔가 이런 이등변이다 라는 게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이 각도가 있고 4가 5가 있으니까 이만큼 코사인 법칙으로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x다라고 하면은 x제곱은 전체 큰 삼각형에서 16 더하기 25 빼기 40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가지고 36이 나와요. 그래서 x값은 6이라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되게 단순하게 쉽게 구한 것 같지만 사실 문제 풀 때는 지금 이렇게 쬐끄만 삼각형들에서 놀다 보면 크게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크게 본다면 4, 5 알려줬고 코사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좀 난이도가 있다면 작은 삼각형에서 보다가 더 이상 모르겠다 하면 전체도 좀 볼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이등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각도에 대한 거를 또 이용을 해주려면은 심지어 d2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수선을 또 다시 내려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또다시 2등분이 되겠죠. 2등분 삼각형 기본 성질이에요. 피타고라스로 여기는 루트 7이 나오게 되고, 이 왼쪽 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그러면은 이 각도가 포함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알려준 각도가 포함된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물어봤는데 알고 있는 길이들은 사인과 관련된 쪽이야. 그치? 사인 값, 사인 세타, 사인, 이걸 내가 뭐 세타다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가 d2 길이분의 루트 7이 되는 건데, 코사인 값 알고 있으면은 사인 값은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8분의 3 루트 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d 길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러면은 8분의 3 루트 7이니까 d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874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도 이제 교육청 기출인데 단순하게 봤을 때는 잘 나오지 않으나 식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문항이겠죠. 자, 일단 정보를 문제를 읽었다는 가정에 들어가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가 추가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상태야. 근데 이 삼각형을 잘 보면은 여기서 뭔가 계속 부족해요. 사인 값 알고 있는데 마주보는 길이 없지. 여기 각도 알려줬다는 건 사인 값 안다는 건데 마주보는 길이가 없지. 또 여기는 길이를 줬는데 마주보는 각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만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쌍, 그러니까 마주보는 쪽 이렇게 한 쌍에서 한 개씩만 모르니까 전부 다 뭐는 이 R 쪽에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그 모르는 하나의 값을 다 R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예를 들어 CD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 분의 CD가, 그러니까 이제 3분의 루트 3분의 CD가 2R이니까 그럼 이제 CD의 값은 3분의 2 루트 3R이다 라고 나타내시라는 거야. 그 다음 BC의 길이도 사인 60도 분의 BC는 또 2R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BC의 길이 또한 루트 3R이다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 나타낼 수가 있겠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로 가도 되고 뭐 여기로 가져도 되는데 막상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제 그 근의 공식을 통해 값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 계산 파트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여기서 이렇게 R로 나타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한 쌍의 값에서 알고 모른다. 이게 뭔가 알고 모른다.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알고 모른다 이런 거기 때문에 는 2R을 정리를 해서 한 문자 R로 나타낸다면 사실상 모르는 건 두 개지만 모르는 문자 입장에서는 한 개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도 되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